매일매일 애한테 시간 내서 애 교육하고 하실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애한테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하세요. 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얼마큼 노력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생 화장실 몰카 사건에 관해서 엄마 하실래요? 사실 좀 숨겨둔 아들이 있습니다. 재현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골치 아픈 아들 생겼을 여기서 네. 액땜한다 생각하고 해보도록 얘기해보죠. 할게요. 1심에서 아드님이 중학생인데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했다고 소년원 송치되는 결정 받으셨다고요? 네네, 맞아요. 소년원 송치 결정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가는 감옥. 그렇습니다. 설명을 약간 드리면 범죄를 저지르면 기본 컨셉은 형사처벌하는 겁니다. 이건 전과인 거죠. 근데 형사처벌하지 않는 게 더 적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도하고 교육해가지고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소년이에요. 소년은 형사처벌을 해서 전과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소년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 어려서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니 너는 지도하고 훈육해서 잘 키워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겠다. 왜? 너 소년이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법체계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소년은 특별하게 소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법은 형사처벌도 특별하게 하고 소년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지도랑 교육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년의 장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소년을 가르치는 요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지도랑 교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과 불구속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있어요. 구속이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은 사실상 소년 감옥 같은 거예요. 격리돼서 수용시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살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보호 관찰을 한다든가 위탁해가지고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년 사건 중에 심하다, 중하다 싶은 거는 소년원에 사실상 가둬놓고 구속해서 가르치는 거를 합니다. 너는 격리돼서 배워야 되는 애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1심에서 소년원 송치가 됐다는 거는 소년원에 가야 할 만큼 중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춘기에 성적인 호기심이 충만하니까 그런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주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었어요. 요즘은 엄벌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랬어도 소년원 구속한다는 게 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소년원 송치하는 게 그렇게 과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건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몰래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촬영 부위의 이슈가 있어요. 어디 촬영한 건가요? 천장에 카메라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거의 위에 머리랑 중요 부위 노출은 안 됐어요. 얼굴도 노출이 안 되겠고. 그래요? 전문적인 몰래 카메라인가요? 아니면 아드님 휴대폰인 건가요? 그냥 핸드폰으로 했어요. 아드님 휴대폰으로? 그러면 뭐 엉덩이라든가 성기라든가 이런 좀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는 안 찍혔어요. 찍혔고요. 네. 현장에서 찍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안 찍히죠?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가 찍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설치하자마자 걸렸다고 했어요. 그 위에서 찍었고 카메라 각도도 막 맞춰놓고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휙 올려놓고 와서 각도도 그렇게 보이는 각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2명의 여자가 들어오고 나오는 게 찍히고 세 번째 여자가 바로 봐가지고 된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휴대폰이니까 이 휴대폰 누구 거야 해가지고 뭐 전화해보고 하니까 이거 뭐 누구 거네 해서 걸린 거고 아드님은 그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 나오자마자 바로 잘못했다고 인정했나요? 네, 바로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휴대폰 안에만 영상이 찍혀 있겠지 그 영상이 유포되거나 이런 건 없었겠네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없고 그러니까 민감 부위 없고 되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각도를 맞춰가지고 촬영한 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말이 몰래카메라지 카메라에 뭐가 좀 제대로 촬영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얼굴도 안 나오고 하면 피해자가 누군지도 몰라서 합의도 못하는 상황이겠네요. 네, 피해자도 못 찾았어요. 깝깝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사정들은 있는데 판사 입장에서 얘를 소년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으신가요? 따로 그런 사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년원에 보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개예요.
잘못이 크다. 넌 갇혀있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어 라는 거랑 소년원은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구속 상태로 가르쳐야 될 정도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미 저질러진 거니까. 그러면 구속 상태로 교육시킬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사한테 증명하고 설득할 것인지의 이슈인 것 같아요. 결국은 구속 아니면 가정에서 뭘 한다는 거잖아요. 구속시키지 않아도 부모들이 이렇게 애써서 애를 교육하고 있으니 한번 믿어달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의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판사가 보기에 얘는 뭐 소년원 보내는 것보다 그냥 부모한테 맡기는 게 더 낫겠는데 라고 판단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은 결국은 교육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매일매일 애한테 시간 내서 엄마랑 아빠가 애 교육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할 수 있죠. 매일매일 애한테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하세요. 판사님한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 일기 같은 거 쓰시고요. 애도 그날 뭐 했다는지 뭘 쓰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너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걸로 안 됩니다. 너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이게 너의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큰일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애가 납득해야 돼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 나중에 2심에서 판사님 앞에 갔을 때 전달이 돼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이거 통상적으로 소년원 보내는 사건인데 얘는 보내지 않아도 될 만한 특별한 게 있구나 라는 것들 판사님한테 어필하고 판사님이 수긍해 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얼마큼 노력하는 거에 달려있어. 전 변호사로서 애한테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범죄고 네가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애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판사님한테 진정성 있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저는 판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범을 소년원에 보내는 게 형사 정책적인 입장에서 맞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맞지 않다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논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년원에 보내는 것보다 안 보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한번 믿어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론을 좀 해볼게요. 1심에서 변론하실 때는 이런 거 안 하셨나요? 네, 따로 안 했어요. 이게 통상적인 결론은 소년원이 맞아요. 상소심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거는 판사님이 결정하는 거지 변호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고요. 소년은 얼만큼 열심히 교육했는지를 판사님한테 보여주고 판사나 검사가 애 눈빛을 보고 얘랑 얘기해보면 진짜 반성하는구나 안 하는가 압니다. 잘 가르쳐서 판사님 앞에 갈 때 얘가 진짜로 반성해서 절대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를 판사님한테 이제 각인시켜 주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